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강은혜입니다. 최근 국내 렌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렌탈 가전도 정수기나 비대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나 의류 건조기 등 그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 렌탈 사업 확장을 위한 업체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렌탈 시장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코웨이가 다시 웅진품으로 안기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가전업계의 렌탈 시장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렌탈 시장 이야기 강은혜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 렌탈 시장 규모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16년 기준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약 25조 9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 자동차 렌탈이 11조 원가량 되고 그 다음이 산업기계 장비 렌탈이 9조 원, 또 가정용품 렌탈이 5조 5천억 정도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최근 IoT 기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가정용품 렌탈 시장은 향후에 2배가량 1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는 2020년이면 국내 렌탈 시장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렌탈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소비 패턴이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렌탈 서비스는 본인이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큰 지출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걸 사는 그런 스마트한 소비 트렌드와 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소유에 중점을 뒀다면 요즘에는 사용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렌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1인 가구나 고령화 가구가 증가한 것도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전업계 렌탈 시장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가전사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코웨이나 청호 나이스, 또 교원 엘스처럼 처음부터 아예 렌탈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SK매직과 쿠쿠홈시스, LG전자는 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렌탈 사업에 뛰어든 경우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생활가전 렌탈 시장의 점유율 1위는 단연 코웨이입니다. 현재 국내 누적 계정만 580만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현재 SK매직과 청호 나이스, 쿠쿠홈시스가 바짝 2위 자리를 쫓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2위 업체들은 저마다 본인들이 2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렌탈 시장 점유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그런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단 회사별로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를 살펴보면요. SK매직은 현재 누적 계정 150만 대를 기록 중입니다. SK매직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전기레인지 같은 주방가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누적 계정 300만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업계 최초로 얼음 정수기를 개발해서 이 정수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청호 나이스는 현재 140만 대 계정을 기록 중이고요. 쿠쿠는 130만, LG전자는 100만 계정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 밖에 교원그룹의 교원 엘스는 렌탈 계정 수가 57만 대를 기록 중입니다. 그 앞에서 렌탈 시장 점유율을 정확하게 집계할 기준이나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2위라고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이들 업체들이 1위는 안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위 업체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위와 2위 업체들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코웨이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렌탈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선점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코웨이는 국내에서 1998년 웅진 코웨이 시절에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탈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품 가격의 3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렌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수기가 뭐 100만 원을 넘는 워낙 고가 제품이라서 고객들이 쉽게 구매를 하지 못했는데 뭐 월 몇만 원 단위의 그 저렴한 가격으로 그 정수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그 가격 부담을 낮춰준 그 덕에 인기를 끌면서 그 렌탈 시작 2개월 만에 1만 계정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 렌탈 사업을 시작할 때 코웨이 내부에서도 이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결국 이 부분이 신의 한 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아직도 우리들의 입에서는 웅진 코웨이가 입에 있는데 한 6년 정도였나요? 웅진과 코웨이가 서로 분리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웅진이 코웨이를 사들이기로 한 건데 경영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코웨이 역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웅진 코웨이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코웨이로 많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989년에 웅진 코웨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수기 렌탈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렌탈에서 번 돈으로 아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2006년 이 웅진 에너지를 설립해서 태양광 산업에도 진출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극동건설, 서울저축은행 등 차례로 사들이면서 이 계열사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이런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태양광 산업이나 건설업이 실적 부진에 빠졌고 그룹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2013년 이 사모펀드인 MBK의 코웨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 뒤로도 윤석금 회장은 코웨이를 재인수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결국 5년 7개월 만에 다시 그 코웨이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이 코웨이를 재인수하게 된 윤석금 회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코웨이 인수는 웅진그룹의 미래의 새로운 큰 아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끊임없이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인수 하나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오늘에서야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웨이는 더 큰 꿈을 갖고 가정에서 하는 것을 확장할 뿐더러 또 서비스 혁신이나 이 시스템 혁신을 더 통해서 무한정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웅진그룹은 웅진 싱크빅과 웅진 렌탈에 이미 방판 인력이 1만 3천 명 정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코웨이에 2만 명 정도의 그 방문 판매 인력이 더해져서 총 3만 명이 넘는 그 방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웅진은 일단 이 코웨이를 경영을 당분간 유지하고 인수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에 원래 브랜드인 웅진 코웨이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창업자이자 자칭 이 렌탈 시장을 만든 그 윤석금 회장이 다시 코웨이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렌탈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기존에도 잘 해오고 있던 코웨이를 윤석금 회장이 너무 무리하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재인수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 코웨이 경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웅진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277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적자 상황인 웅진이 과연 코웨이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상위 업체들 간에 지금 렌탈 시장 경쟁도 뜨거워진 상황에서 어쨌거나 코웨이에게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장이나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코웨이 인수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뭐 중국에 넘어간다 어쩐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원래 주인이었던 윤석금 회장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가 됐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만약에 2, 3위 업체가 코웨이를 인수했다면 이 시장 판도가 아예 뒤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웅진이 워낙 방판 조직에 강한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쟁사들로부터 많은 인력들을 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코에 있던 우수 인력들이 2위사로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현상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정수기 렌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뭐 포화 상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기 가전 업체들도 여기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렌탈 업계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많겠네요. 네, 일단 국내 렌탈사들은 정수기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정수기 시장이 굉장히 포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비데 정도만 렌탈을 했다면 요즘에는 뭐 침대 매트리스, 전기레인지, 의류 건조기 등 그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렌탈업계는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품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렌탈 업계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 그 GDP가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아세안 대표 중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물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기 렌탈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코웨이가 2007년에 처음 이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뭐 코디라고 불리는 서비스 전문가 인력이 현재 뭐 3,5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말까지 누적 계정 10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웨이는 이 현지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전체 제품 중에서 정수기 판매량이 거의 한 75%, 그리고 나머지가 청정기가 한 20%, 기타 제품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요 볼륨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신사업도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비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아직 비데 시장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내년에 말레이향 비데를 지금 만들어서 그쪽에 런칭을 해서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2021년 정도까지 200만 계정을 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쿠쿠 홈시스도 2015년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고 현재 누적 계정 25만 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청호 나이스도 올해 2월에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2달 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SK매직은 오는 12월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SK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기업인 SK네트워크스가 이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참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나가야 되는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전략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인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렌탈료를 낮추게 되고 또 신제품 출시에 경쟁을 붙게 되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렌탈료도 저렴해지고 신제품도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좋은 점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출혈 경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들은 결국에 연구개발비를 낮추게 되고 뭐 부품 단가를 낮춰서 결국에는 품질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출혈 경쟁에 대한 그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렌탈 비즈니스에 적합할지 알맞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런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일단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는 코웨이는 내수 시장은 물론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매출을 늘려서 1위 자리를
전략을 굳건히 지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년에 인수가 완료되고 나서도 이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SK매직의 경우에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따라잡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 굉장히 렌탈료의 싸움이나 뭐 프로모션 싸움과 같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어떠한 신규 기능이나 그 편의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내오던 혁신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고요. 신규 신제품에 대한 선행 기술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네, 청호 나이스는 수익성이 좋은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교원헬스는 이 관리 서비스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주력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이 쿠쿠도 최근에 렌탈 전문 브랜드를 만든 만큼 이 브랜드를 통해서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렌탈 시장에 대해서 강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